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됐다. 이게 이제 시장이 밀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새로 나온 이벤트인데 이제 별 탈 없이 넘어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증시가 밀리지 않는 데는 이제 삼성전자와 자동차주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수를 지탱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특정 업종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수 업종을 다양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목받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 내용은 우선 미국 지표, 그러니까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월 대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는 이제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측면이 있고, 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1%. 이건 너무 빠지면 소비가 위축됐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이런 걸로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0.1%면 그냥 적당히 식었다. 그러니까 물가 진정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지표 보고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진정됐고 금리 인상은 안 하겠구만.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된 거. 요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버티게 되는, 크게 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버티게 되는 이유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제 CNBC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분석가의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 이전에도 이번 포함해서 6번이나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 깨졌다. 실리콘밸리 사태 때 영국의 어떤 금융위기 비슷하게 한번 불거진 적이 있었고, 글로벌 경기 침체 막 우려되고 막 이럴 때마다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금리 인하 결과적으로는 안 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 부질없다라는 건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빠져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구동존이, 그러니까 이걸로 실질 합의했다. 이거는 이제 의견 맞는 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또 의견이 안 맞는 거는 그냥 무시하자. 그냥 되는 것만 그냥 맞춰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뭐 대단한 충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독재자 발언 뭐 이거 가지고 약간 토픽식으로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뭐 대대적인 충돌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라는 점, 이거 이제 향후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공매도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죠. 예, 상환 90일 이내. 그러니까 뭐 연장 막 하고 그러지 말고 공매도 쳤으면 빨리빨리 갚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도 105%로 개인도 저렇게 맞춰준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뭐 이미 공매도 금지라는 뉴스가 워낙 큰 게 하나가 나온 뒤라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대차 잔고가 크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후에 대차 잔고 줄어드는, 그러니까 쇼커버가 일부는 좀 발생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일부는 증시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 지수는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빠진 이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개발한 AI 칩 개발했다 이런 내용 때문이긴 한데, 이거 어차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드루켄 밀러하고 소로스가 엔비디아 지분 팔았다고 하는데 이거 9월 말 버전 기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반도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저 뉴스 때문에 새롭게 하락적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렇게 또 분석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뭐 심각하게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이제 모닝 브리핑에서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2년 이후에 올라가는 해에는 40%씩 올라간다. 근데 현재 올해까지 31%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9% 올라가면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저항이다. 달러 차트로 보면 저 200주선, 이거 원화 차트 아닙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 달러 차트로 보면 저 200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인데, 어제 뭐 요 근처에 걸터 있는 상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넉넉하게 돌파가 됐죠.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주선이 넘어갔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더 넉넉하게 올라가 버리면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크게 연말에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열어볼 둘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위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은 한미반도체, 제가 한미반도체 급락하던 날 한미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주봉상 주간으로 두 자릿수 하락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패턴이 깨지는지 이번에도 결국엔 극복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좁혔어요. 예,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하락했다가 주봉상, 근데 이걸 상당히 줄여서 지금은 낙폭을 상당히 줄였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추세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요게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아. 예, 자동차주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주는 사실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매출하고 이익 전망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주가가 워낙 쌉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박하게 평가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수급 보면 기관이 계속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그렇게 매도하다가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이게 매수했다가 한동안 들어왔던 종목인데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 주요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는 또 도전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200일선, 제가 이제 200일선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사이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반짝 반등이 끝이고 끝나느냐, 요걸 가늠하는 건데, 오늘 다시 또 200일선으로 왔거든요. 내일 또 이걸 테스트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평선이 지금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2차전지하고 그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하고 약간 엇갈리는 관계가 있어서 이제 좀 업종별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빠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주고 반도체가 세게 올라가주는 게 우리나라 수출에 반응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쨌든 내일장에서 에코프로도 중요한 위치가 됐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수급해서 이제 매수 되게 했고요. 어제 개인들이 좀 콜옵션 많이 사서 조금 의식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수 종목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4,600억 정도 샀는데 3,600억이 삼성전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만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아를 또 제법 많이 샀습니다. 오늘 650억이나 매수가 들어왔고, 뭐 자동차주 다 들어가 있죠. 기아, 모비스, 현대차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아래 뭐 이게 특별하게 업종이라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는 팔았다기보다는 안 샀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부류의 종목들이 조금 매도 쪽에 포진해 있고,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 현대오토에버, 뭐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고, 차부품주 역시 보면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든가 SL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팔고, 에코프로 BM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원익 IPS나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좀 많이 오른 쪽보다는 좀 올라가다가 부침이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외국인들은 뭐 코스닥에서 의미 있는 매매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봇,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오늘 좀 상승이 셌던 종목군들은 다 기관 쪽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연말 수익률 게임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단계로 보여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 누적이 돼 있는 종목군들은 뭐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그 여름 고점, 그러니까 9월 때쯤 고점에 미증시가 왔습니다.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가 왔기 때문에 말 바꾸면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을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느냐,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빅테크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또 엔비디아가 또 하필 500달러에, 오늘 엔비디아 고점이 아마 499달러 60센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0달러에서 저항 맞고 밀린 거잖아요. 재료들 나오면서.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뭐가 됐든 빅테크에서 멱살 잡아 올려주는 종목이 나와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엔비디아 500달러 저항, 그다음에 9월 고점 S&P 500 나스닥 이러면서 이제 좀 밀리는 사이클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주의 깊게, 또 이번 주가 미국 만기 주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자동차 쪽으로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평균 최소 2,400억 이상 매수에
이제 60% 정도, 5, 6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넣고 나머지를 좀 분산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들은 뭐 자동차 말고는 설명할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제 텔레그램 그 채널에서 올려드린 거죠. 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시황 브리핑이나 이런 거 이제 자료 올려드리는 거니까 무슨 뭐 대화방 이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거기 어저께 밤에 올려드린 건데, 연말에는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11월 15일부터 배당 기준일까지 적게는 3조 4천억, 많이는 5조 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 종목은 늘 이랬어요. 근데 저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매년 올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플러스 외국인 조합이 될 때가 올라가고, 금융투자 매수인데 외국인이 팔아버리면 주가는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조합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조합이라면 지수가 플러스 날 확률이 높죠. 왜냐면 금융투자도 매수하는데 외국인까지 매수를 해버리면 수급이 튼튼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면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기 쉽죠. 지금 왜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코스피가 ADR이 거의 과매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을, 사실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달라진 거 맞을까?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게, 6월부터,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외국인들이 8조 원 팔았거든요. 근데 11월 들어서 현재 절반 정도 조금 더 됐는데 2조 5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한 종목이 바뀌었나? 저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8조 매도했을 때 보면 매수는 보시다시피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만 5조 2천억 팔고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이것까지 합쳐버리면 그냥 8조 원이 돼버려요. 예, 외국인들 순매도한 금액하고 이 세 종목 매도 금액하고 똑같죠? 삼성 SDI까지 합쳐버리면 순매도 금액보다 이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상반기에는 한국 증시를 판 게 아니라 2차 전지를 판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수한 걸 뭐냐? 삼성전자를 8,450억을 그래도 계속 매수는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주 매수가 누적이 되어 있었죠. 하이닉스 샀고,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벌써 2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2조 원 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거의 한 70, 80%가 이 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던 종목을 더 세게 사고 있고, 그럼 팔던 종목은 어떻게 되고 있냐? 종목 비중, 종목 똑같아요. 순위 보세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와 있지만 SDI, LG화학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던 거를 조금 많이 덜 팔고 사던 거는 더 산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쇼커버가 좀 있었을 거니까 거기에 조금은 반영을 했고, 실제로는 사던 종목을 더 계속 샀다. 이거는 수출지표 개선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지표 개선이 우리 증시에 좀 크게 메인 재료가 될 때가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오늘 자동차 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지표에 반응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구조로 가주는 게 시장에는 좋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예,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 변화 생길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닝 브리핑을 제가 이제 한시적이 될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모닝 브리핑 아침 방송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웬만하면 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